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 담당 이경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에 몇 가지를 적어놓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3학년 10반이고요. 지금은 스포츠 2차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포츠 활동 안전에 대해 배웁니다. 이를 위해 체육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체육 교과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얼른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셨다고요?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체육 수업을 위한 약속을 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육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잘 지키려면 먼저 안전한 상황이 만들어져야겠죠? 스포츠 활동에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거듭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준비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수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부상을 예방해요. 눈빛들이 살아있네. 우리 우승할 수 있지? 네! 결승전까지 몸 관리 잘하고 준비 운동도 잘해서 다치지 말고 우리 우승하자. 방정이 최고! 진짜 멋있더라. 나라서 해지. 너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골을 그렇게 잘 넣냐? 예전엔 해트트릭도 하고 역시 우리 학교의 스트라이커! 오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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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50m 달리기 측정을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무리해서 뛰면 다칠 수 있으니 준비 운동 확실하게 하고 본인의 체력 수준대로 뛰도록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준비 운동을 뭐하러 열심히 하냐? 부상을 예방하려고 그러지. 난 평소에 준비 운동 안 해도 안 다치던데.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다치면 큰일 나. 내일 결승전인데. 야, 난 뛰면서 몸을 푸는 스타일이야. 예전에 골도 몸 풀면서 넣은 거야. 덜렁아, 햄버거 내기 게임 어때? 컬! 축구는 네가 에이스지만 달리기는 내가 에이스지. 해보면 알겠지. 야, 우리 차례다. 방정아! 괜찮아? 아파. 허벅지 뒤쪽이 끊어진 것 같아. 근육이 파열된 것 같은데. 방정아, 움직이지 마. 덜렁아, 선생님이 119에 신고할 테니 덜렁이 넌 보건 선생님께 빨리 말씀드려. 119죠? 햄스트링 파열입니다. 준비 운동은 한 거니? 아니요. 사실은 제가 평소에 준비 운동을 안 하던 습관이 있어서 오늘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준비 운동을 잘해야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줌으로써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비 운동을 꼭 해야 한단다. 알겠지? 네. 앞으로 준비 운동 잘할게요. 결승전 꼭 뛰고 싶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체육활동 안전수칙을 알려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잘 지켜서 부상을 예방하도록 해요.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해야 해요.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선생님께 꼭 알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운동기구로 장난은 안 돼요. 모두 잘 알겠죠? 네. 예,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 운동을 항상 확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체육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때 교과서를 활용할 겁니다. 교과서 392페이지를 펴주세요. 짠! 체육 교과서입니다. 선생님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을 보시면 392페이지가 보이시죠? 자, 좀 위로 올라와서 커서를 따라오세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1은 클라이밍을 하다가 다리에 경련이 일어난 경우고요. 사례 2는 태권도 겨루기를 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경우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사례 3은 농구 경기를 하다가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발목을 심하게 삔 경우고요. 사례 4는 배구 지주대에 부딪히면서 팔이 부러진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5는 음악 줄넘기 작품 구성 중에 친구가 장난으로 휘두른 줄넘기 줄에 눈을 맞은 경우입니다. 네, 충분히 체육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 밖에도 수많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겠죠. 다시 교과서를 봅시다. 자, 교과서 396페이지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손상을 운동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동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 관련 원인과 환경 관련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관련 원인으로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원인이 있는데요. 첫째, 신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 수업에 무리해서 참여하는 경우. 둘째, 개개인마다 운동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무서운 동작을 무리해서 하다가 다치는 경우. 셋째, 부주의한 행동을 하거나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원인으로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경우. 자, 여러분, 날이 너무 더운데 실외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축구를 하면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둘째로 운동기구와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운동 손상 발생의 원인 잘 보셨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긴장이 되어 동작 수행을 잘 못할 것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반드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준비 운동을 항상 확실하게 하고 수업 중에 부주의한 행동을 줄여야 우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날씨를 고려하여 운동을 하기로 합시다.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가서 운동 손상 예방 활동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397페이지입니다. 활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충분히 실시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둘째, 동작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고요. 셋째, 체온과 근육의 온도를 높여주고요. 넷째, 운동 시 갑작스러운 변화에 쉽게 적응하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자, 화면에 띄워놓은 준비 운동의 효과 필기하시고요.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필기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활동 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중에는 무리한 동작을 하지 말고 체력에 맞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요. 사용한 기구와 장비를 정리해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기구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398페이지를 봐주세요. 운동 손상의 종류별 원인과 증상,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체육 시간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안전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골절 및 탈구. 스포츠 활동 중에 뼈가 부러지거나 정상 위치를 이탈해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손상 부위가 붓고 변형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절 및 탈구 시 대처 요령입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환자를 옮기지 않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손상이 의심되면 두목으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구급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송합니다. 염좌. 인대 등 조직이 파열되어 통증이 있고 멍이 들거나 피부 색깔이 붉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염좌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교정합니다. 냉찜질을 통해 부종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붕대를 감아 손상 부위를 압박합니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과잉 출혈이나 붓기를 줄여줍니다. 인대 및 근육 파열.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급하게 동작을 바꾸거나 무리하게 힘을 가해 큰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인대 및 근육 파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손상 직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과 가벼운 압박을 해줍니다. 다리를 올리고 움직이지 않고 휴식을 취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병원을 찾고 깁스나 목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혈. 혈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작은 상처에 의한 출혈도 2차 감염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혈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출혈이 심하면 호흡곤란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출혈 부위를 소독 거즈로 덮고 손으로 압박합니다. 출혈이 멈춘 후에는 압박붕대로 감아줍니다. 사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여줍니다. 동맥에 손상이 있거나 직접 압박으로 지혈되지 않을 경우에는 혈관 압박을 병행합니다. 심정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심정지 증상 발생 시 대처 요령입니다. 입술과 손가락, 발가락이 파랗게 변하면서 의식을 잃거나 가슴 가운데 왼쪽 명치 끝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면 심정지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의료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탈진과 근육경련.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상태를 탈진. 능력 이상의 동작이나 장시간의 운동으로 근육이 급격히 굳거나 통증을 느끼는 상태를 근육경련이라 합니다. 다음은 탈진 및 근육경련 시 대처 요령입니다. 탈진 시에는 의복을 탈의하고 물과 음료 섭취 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경련 환자에게는 경련 부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경련이 일어난 부분에 올려놓아 근육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화상. 열에 의해 피부세포가 파괴되고 괴사되는 현상으로 피부가 붉고 따갑거나 수포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을 시 대처 요령입니다. 머리, 가슴, 복부는 얼음을 이용하여 즉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힙니다.
옷 위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옷을 벗기지 말고 옷 위로 냉각시킵니다. 화상 부위를 소독거즈로 두툼하게 덮어 감염을 예방하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작은 수포라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환부를 고정하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스포츠 활동 시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상대방에 인한 충격으로 크고 작은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시 대처 요령입니다. 뇌진탕 증상 발생 시에는 환자의 의식 여부 확인 후 기도를 열고 상태를 살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만 일으켜 앉게 한 후 넘어지지 않게 상체를 기대게 하고 부딪힌 부분은 차가운 찜질을 해줍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진 경우 잇몸을 손수건으로 지혈하며 빠진 치아는 찬물에 10초 동안 헹궈 우유 혹은 식염수, 수돗물에 담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반쯤 빠진 치아는 빼지 않고 그대로 치과를 찾아갑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머리와 몸을 바로 눕힌 후 조이는 옷은 탈의합니다. 안구 손상 시에는 눈을 비비거나 씻지 않으며 연고나 안약을 넣지 않습니다. 눈에 출혈과 피딱지가 생긴다면 이를 닦거나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눈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생리식염수로 흘려 씻긴 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대처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네, 잘 보셨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선생님과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0페이지를 펴주세요. 삐용.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인하시고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확인하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시청한 운동 손상의 종류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먼저 119에 연락을 취하고 본교 1층 중앙현관과 2층 본 교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제세동기를 누군가에게 가져와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119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심폐소생술의 단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는 약 3만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입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뇌와 심장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게 되면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심폐소생술이 지체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119 요청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앞에 파란 옷 입은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뒤에 하얀 모자 쓴 여자분 자동심장 충격기 가져와 주세요.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가슴을 바라보며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몸에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축 늘어져서 움직임과 호흡이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환자의 움직임과 호흡이 없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힌 후 환자의 가슴 쪽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먼저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 손꿈치를 갖다 대고 다른 손을 포개어 깍지를 낀 후 손꿈치 부분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에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환자의 가슴을 5에서 6cm 정도의 깊이로 수직으로 압박합니다. 압박 후에는 힘을 완전히 빼어 가슴을 원래 위치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합니다.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체육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운동 손상의 종류별 대처 방법, 그리고 응급 상황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수업 중에 혹시나 사고가 생긴다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그 방법에 따라 대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체육 시간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이해 및 효과, 그리고 스포츠 시간에는 체육의 2가지 체험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